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핫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개돼지 조련사로 맹활약 중이신 시방 김어봉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어봉입니다. 시방 김어봉 씨는 워낙 유명하시니까 시청자분들께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듯한데요. 요즘 활약상이 대단하시던데요. 공장 운영에다가 요즘은 시방새 모델 하우스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조란 말도 있으니까요. 부럽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주로 다루시는 분야가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깊이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고찰의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보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면 되는지가 그리 시간이 많이 들 것도 없습니다. 그날그날 있었던 정치 뉴스에 그냥 자극적인 이야기 적당히 섞어 던져주면 알아서들 해석하고 떡밥 물고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춘다. 알아서들 해석한다. 그런데 지금 시방 김어봉님의 애청자들의 수준을 너무 폄하하시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야 합니까? 그래봐야 돼지 목걸이인데. 이런 말 듣고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들이 됩니까? 그럼 누가 제 프로를 봅니까?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직설적인 논법을 진솔하고 매력적이라고 자유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깊이보다는 시청자 수준에 맞춘다. 애청자 수준이 개돼지 수준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개돼지들과 소통하기 위해선 소통 언어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시방 김어봉님의 말들이 모두 개소리란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지금 방금 제 애청팬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문정부의 인사정책을 질타하는 과정 중에 전희경 의원이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하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라고 지적하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 의원을 향해 그게 질의입니까? 국민의 대표답지 않은 질의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전 의원의 말씀에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반박하며 목소리 높이는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모 방송사 진행자인 김어준 씨도 방송 오프닝을 통해 운동권이 청와대에 입성했다고 한들 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학창시절 군사정권에 대항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그 시절로 돌아가면 군사정권을 열렬히 옹호했을 겁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라며 이 논란에 가세했는데요. 시방 김어봉 씨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꾸 저보고 이렇게 시시 웃는 거 보니까 이따 끝나고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 저 또한 김원준 씨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군사정권 아래서 민주운동한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제가 듣기에도 전희경 의원의 질의는 아주 심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게 뭐가 문제냐? 주사파 전대협 출신이라는 발언은 아주 심한 모욕적 발언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사파하고 전대협 출신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이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거라면 주사파 전대협 출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고 하는 정희경 의원의 발언이 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그렇게 심한 모욕적 발언이 되는 걸까요? 김어준 씨나 시방 김어봉 씨에게도 그렇고요. 그런 논리라면 국민들에게 주사파며 전대협 출신이란 걸 알려준 전희경 의원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김어준 씨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주사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사파 그러면 앞에 숫자만 보고 무슨 뽕쟁이들 모임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그 생각이라는 걸 하는가요?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주사파니 뽕쟁이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전대협은요? 전자가 있으니까 전과자의 모임? 틀린 말이던가요?
주사파는 김일성의 소위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과 행동 지침으로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남한 혁명 노선이라고 하는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는 단체로서 NL파라고도 불립니다.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의 이념과 사상은 국가의 운명과 닿아 있어 이를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일 것이고, 과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사파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전향은 하였는가라는 간결한 질문에조차 답변하지 못할 만큼 꼭 숨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길 바라봅니다. 근데 전향 관련 그 질의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김어준 씨도 5.18을 비교하시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일성보다 나쁜 건가요? 그리고 1966년생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5.18 당시 중학생 아니었나요? 이날 흥진호와 관련해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흥진호 관련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대한 국회의 문건 요구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왜 제출을 안 하는 걸까요?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자료 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를 대통령이 직접 하나요? 국가안보실장, 해경, 국방부, 하여튼 각자 부처의 정보기관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 가지고 정치적이 들어오대요.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기밀 사항인데, 이런 걸 막 까발리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가 억지스럽다.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기밀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러실 줄 알고 미리 시방 김어범 님이 세월호 관련 주장했던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해경만 해도 행정자치부 소속이고 국방부, 복지부, 국토부 등 부처와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자원을 신속히 분배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밝히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거야. 세월호하고 홍진호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때는 그 아이들이 몇 병면 실성되는 거고, 홍진호는 다 성인들인데다가 무탈하게 돌아왔고, 막말로 동명호텔에서 숙박까지 하면서 대접까지 받고 돌아왔는데, 세월호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섭하죠. 보고도 다 받아왔고, 그것도 냉동된 상태로 재산상의 피해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게 지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납포선언을 호텔에서 숙박도 시켜주고 보고까지 냉동시켜 반드시 포장까지 해갖고 가는 게 서운하지 말라고 챙겨 보내주니 마치 식사 대접하듯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의 그 책임 범위로 따진다면 세월호는 선박사고니까 오히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흥진호는 월북인지 납포인지 경우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니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선 더 이상 갑론을박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흥진호의 잦은 월북이라면 목숨 걸고 북한까지 가서 한가히 짜장면이나 배달하고 왔을 리도 만무일 거고,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국회의원의 책무고, 청와대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런 경우를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이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무슨 자료를 제출 안 한다고 헌법소의 의무까지 운운합니까? 마치 정부와 북한과 무슨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 그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입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넘어지면 무슨 수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음모론.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맑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없애야 할 표단입니다. 아프신가요? 그래도 진실은 인양하셔야죠. 지난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민주당은 진실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온갖 풍설과 괴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괴담을 만들고 해명을 요구하고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으로서 국민이 납북되고 있는 그 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소상히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날 청와대 예산으로 지원한 김정수 여사의 옷값 지원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원활한 국정수행과 옷값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옷값을 알아서 뭘 할 겁니까? 그거님 옷값을 알아서 만화님 옷이라도 사주시렵니까? 그런데 아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참. 그리고 세금으로 고가의 옷을 사 입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럼 거짓골로 해서 다른 나라 대표들과 만나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군요. 해외에 패션쇼 하러 가냐? 서민 웃기고 있네. 이멜다보다 옷값이 천문학적이다. 돼지가 진주 목걸이 한다고 사람이 되냐는 등 원색적인 비난 여론이 많은데요. 아니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 인생들이 불쌍하네요 진짜.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 앉아서 SNS 질만 하니까 정말 인간되기는 애초에 글러먹은 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그렇다고 정의와 진실이 변합니까? 그런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과 옷값 논란. 당시 자칭 깨시민이란 분들과 시방 김어봉님께서 양산한 비난 여론들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진영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명제가 바뀔 수 있다는 정의와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네요. 자꾸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불쾌하신가요? 그래도 정의는 바로 세우셔야죠. 얼마 전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 란 제목의 카드뉴스를 통해 옷값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의 카드뉴스에는 김 여사가 옷을 재활용하거나 낡은 옷은 직접 손 바느질을 해서 착용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논란이 되고 있는 옷값의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당의 사무총장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비판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한 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아주 털려서 이건 말하기 무섭네요 이거. 저는 개인적 단체가 아닌 청와대나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비어나 인격 모독적 발언들이 편판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을 했을 땐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운동에 살 빼라니요. 영어 공부 좀 하라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군요. 그런데 살 좀 빼시라는 거랑 공부 좀 하시라는 말이 고발까지 당해야 될 정도로 나쁜 건가요? 그러면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 대기실에서 보니까 코디한테 살 좀 빼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것도 모르면 공부 좀 해라 이러시던데 그럼 시방 김어봉님도 조만간 고발 당하시는 건가요? 정의는 살아있어야 하고 선례도 만들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묻는데 요즘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고용하시고 계신 거 맞죠? 잠깐! 좀 준비 좀 하고. 이제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입만 뻥끗하면 안 되는 최고 존엄으로까지 등극하시는 건 아닌지 그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자신이 하는 의혹제기나 비판은 언론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가 되고 자신과 관련된 비판이나 의혹은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개돼지들은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고 밥이 들어가는 곳이 다 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을지훈련 기간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여당 지도부와의 음주회동,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 의혹 등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방 김어봉님은 지식도 해박한 척 하시고 말도 꾸미기 좋아하시는데 본인의 인생 철학을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닥치고 선동? 농담이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막 살자. 사실 계획하는 것만큼 웃긴 것도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될 일도 만무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닥치는 대로 막 살면 됩니다. 인생은 졸라 짧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말이 참 그럴싸하네요. 젊은 아이들이 정말 혹할 수 있겠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보고 사회는 이렇게 부릅니다. 잉여 인간. 감사합니다. 오늘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시방 김어봉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언제나 진실에 앞장선다던 언론, 깨시민을 자처하는 시민단체, 본인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던 안전한 대한민국, 그랬던 그들의 침묵. 이 시간 침묵에 대해 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에서 나오는 사람의 지성은 서리도 내리게 하고 성곽도 무너뜨리며 금석도 뚫을 수 있다. 하지만 허위에 찬 사람은 형체만 헛되이 갖추었을 뿐 참됨은 이미 망한지라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밉삼스럽고 홀로 있으면 제 모습과 그림자도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책은담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2부 어울림 2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가지고 개돼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순이의 유유이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